네, 연구 설계를 할 때, 어,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선행 연구를 찾다가 보니까, 뭐, 예를 들어서 인과 모형을 주로 많이 설계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. 인과 모형, 어떤 뭐 영향관계 같은 것들. 그래서 뭐 이런 인과 모형을 이제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측정 도구가 얘는 찾을 수가 있어요. 얘도 측정 도구를 찾을 수가 있는데 뭐 괜찮은 측정 도구가 있단 말이죠. 근데 얘가 측정 도구가 없어요. 얘가 측정 도구가 아무리 좀 사용하려고 해도 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.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모형은 일단 후속 연구로 던지고 우리가 이 도구를 먼저 선행을 해서 먼저 이 도구를 개발하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럴 때 도구 개발 연구가 되는데 이 도구 개발 연구를 다른 말로 뭐 지표 개발 연구, 뭐 또 무슨 뭐가 있죠? 도구 개발, 지표 개발, 하여튼 뭐 이런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 도구를 개발할 때 설계하는 이 요령이 좀 있어요. 요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떤 설계하는 로직이 있죠. 몇 가지의 분석 기법들이 이 로직으로 짜여집니다. 아주 기본적인 패턴에다가 더하기 어떤 기법이 더해지는 뭐 이런 모양을 띠고 있죠. 뭐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들어가는 로직이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뭐 문헌고찰을 하고 자 그리고 뭐 선행 연구를 하죠. 그래서 요 둘 간의 단계를 거쳐서 일단 항목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도구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죠. 항목들을 리스트업 합니다. 리스트업. 자, 그래서 이 리스트업 한 거를 가지고 이제 기법을 대입시키는 거죠. 아주 뭐 이거를 질적으로 하겠다 라는 차원이 있고 양적으로 하겠다 라는 차원이 있는데 이걸 뭐 혼합하기도 하고 이러죠. 그래서 이런 로직을 좀 아셔야 됩니다. 질적으로 할 때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FGI 같은 것들이 있죠. 그리고 델파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델파이의 대표적인 뭐 AHP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자, 그래서 FGI는 전문가 인터뷰를 말하는 거죠. 포커스 그룹 인터뷰.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 대한 포커스 초점 그룹이 집단이니까 집단 인터뷰가 면접이니까 초점 집단 면접에 의해서 리스트업 한 거를 뭘 하는 거냐면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. 필터링을 해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또는 이제 뭐 준 전문가들한테 당신이 보기에 요 리스트업 한 거를 보고 넣을 거는 넣고 뺄 거는 빼세요.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거죠. 쉽게 말하면. 델파이는 그 자문을 구한 거를 가지고 이건 이제 AHP 분석 자체는 양적이죠. 굉장히 양적인데 뭐 크게 보면 뭐 질적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보고 양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강좌를 만들겠지만 이 응답한 전문가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면서 응답을 하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. 이 외에도 질적 양적 한 중간쯤에 있는 것들이 뭐 있는데 이거 뭐 없어져 버렸네요. 중간쯤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IPA 같은 거를 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IPA는 어떤 겁니까? 자, 여기 뭐 중요도, 만족도. 자, I의 importance죠. 중요도. 퍼포먼스가 수행도인데 만족도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. A는 analysis. 그래서 좌표값을 중요도 대비 만족도 XY 좌표값을 구해가지고 중요도 평균, 만족도 평균 이렇게 구해서
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가 낮다? 요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. 여기에 찍힌 점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뭐 좀 반영을 하고, 중요도도 낮고 만족도도 낮은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빼는 게 어떻겠냐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들을 필터링을 할 수도 있겠죠. 또 IPA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보리치 요구도 같은 것들, 보리치 요구도를 가지고 요구도 분석을 해서 로커스 퍼 포커스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여러가지 기법들을 대입할 수가 있죠. 그게 이제 질적과 양적 한 중간 정도 되는 지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를 거쳐서 오기도 하고, 리스트업 한 거를 바로 양적으로 가져다가 기법을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질적을 거치고 양적으로 가면 이제 혼합되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양적 분석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 대표적인 게 요인 분석이죠. 요때는 요인 분석을 탐색적으로 해야 됩니다. 탐색적으로. 그래서 추정 방식을 뭐 최대 우도 이런 걸로 한다든가, 그리고 회전 방식을 뭐 사각회전 오블리민으로 한다든가, 아니면 이제 프로맥스로 한다든가. 우리가 이제 확인적으로 할 때는 요 방식을 주성분 분석으로 하면서 베리맥스 직각회전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하죠. 그리고 요인수를 고정하지 않고 고유값에 의해서 돌리는 거죠. 그리고 또 값을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죠. 이게 확인적이면 요인수를 고정을 해야 되고, 크기순 정렬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넣은 변수들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. 요인 분석을 하기도 하고, 또는 뭐 군집 분석을 하기도 하고, 또는 다차원 척도 분석이라고 해서 MDS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. MDS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로직을 또 이제 이런 분석마다 좀 이 분석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의 특성을 알아야 정확한 방법을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. 내 연구 목적이 뭐냐, 내 연구 대상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런 기법들의 대입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. 로직이 조금 달라집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도구 개발에 대한 로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도구 개발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.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.